안녕하세요. 테크티노 연구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115년 만에 내려온 폭우입니다. 2022년 8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최대 116mm의 비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루 강수량 381.55mm 그리고 시간당 141.55mm는요. 하루 강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5년 만에 최대치고요. 시간당 강수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80년 기간에 한 번 있을 만큼 많이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남부 지방으로 이동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전국이 폭우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폭우가 내려오면서요. 2022년 8월 13일 오전 기준으로 사망은 14명, 실종은 4명, 그리고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 사례는 3,819채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앞서서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수재민 분들께서 부디 더 피해가 커지지 않고 안전하게 복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앞에서요. 여러 가지 특별한 장면을 만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용감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준 좋은 분. 너무 아쉽게 행동과 말을 하셔서 나쁜 분. 그리고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이상한 분들을 차례대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 강남역 슈퍼맨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분이십니다. 자, 이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굉장히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 강남역 일대였는데요. 이 지역에서 배수로에 물이 빠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니까 무릎까지 비가 차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이분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배수로에 이 배수구 막는 이 철망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셔서 그 주위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침수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손으로 다 끄집어서 퍼내신 거예요.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 인해서 비가 이 주변의 침수 피해가 점점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물살이 굉장히 세지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분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셔서 쓰레기를 치워주신 덕분에 순식간에 이 주변 일대에 물이 빠져나가고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례가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따님이 올리셨던 인터넷 글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새 옷을 입고 나가셨던 아버지가 벌였던 활약상에 대해서 따님 분조차도 모르고 계셨다가 유튜브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이분의 행동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알리지도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영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 주셨던 분은 강남역 슈퍼맨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분도 똑같이 이렇게 나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의정부 슈퍼맨과 슈퍼우먼인데요. 의정부에 있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침수 피해가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 의정부의 슈퍼맨 분이 이렇게 나서셔가지고 배수로에 있는 또 쓰레기라든지 여러 물건들을 막 치우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 사이에 어떤 또 여성 한 분이 이 배수로에서 끄집어낸 쓰레기라든지 물건들을 담을 수 있게 이 비닐을 들고 이 옆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분께서 뭔가 일면식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활약 덕분에 순식간에 차올랐던 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이 주변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막아주셨다고 합니다. 의정부 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시청으로 불러와주고 굉장히 그 공로를 칭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했던 활동들이 잘 이렇게 인정받는 세상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개시켜 드릴 분 같은 경우는
너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어떠한 특정 정당에 대한 뭐 지지라든지 뭐 비난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정말 굉장히 아쉬운 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동작구의 국회의원 분들이 침수 피해 상황을 점검을 하고 침수 피해 그 지역의 복구 현장에 나서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망언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복구하려고 간 현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너무 아쉬운 발언이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국민을 대표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관심이 촉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게다가 정치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경솔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받으신 고통이라든지 그런 피해 규모로 봤을 때는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의정 활동에 쓰이는 사진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좀 더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이번 홍수 사례를 어떻게 보면은 즐기는 그런 좀 특이한 분들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펠프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분인데 잠깐 영상 짧게 한번 볼까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 도로 사이에 비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수영모랑 수영복을 아예 입고 나오셔가지고 수영을 아예 즐기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네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같은 경우는 비는 비고 술자리는 술자리. 네, 비가 쏟아져가지고 눈앞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 낭만을 즐기겠다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이제 보이네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술잔에 비가 다 쏟아져가지고 내가 마시는 게 술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 자체를 이제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유쾌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초동 현자라고 별명이 붙이신 분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순식간에 비가 차 올라와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나오셔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와서 차분하게 자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분이신데요. 사실 이게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에도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신림동 펠프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침수를 당하게 되면 감전 위협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길에 휩쓸려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물에 휩쓸려서 내려오는 어떤 물건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를 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남역 일대, 우리나라의 가장 발달되어 있는 도시의 한 복판에 엄청난 홍수 피해 상황이 닥쳐진 걸 봤을 때 바로 옆 나라의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자, 도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고층 건물들이 펼쳐져 있는 걸로 유명을 한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도쿄라든지 일본의 지진 피해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근래에 들어서 도쿄가 굉장히 침수가 되었다, 피해 사례가 컸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홍수 피해 사례를
피해간 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쿄도 사이타마현에 있는 가스카베시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곳에는 굉장히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은 지하신전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곳입니다. 일본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이곳의 정식 명칭은 지하신전은 아니고요. 일본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은 빗물 저류 시설인데요. 폭우가 올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둬서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주로 저지대이면서 주택 밀집도가 높은 반면 배수 능력은 부족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이 지하 신전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수도권 외곽 방수로는 1993년도 3월에 착공되어서 2002년 6월에 일부 공식 사용이 되고 나서요. 2006년 6월부터 전 구간 사용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총 공사 기간이 14년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공간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지하 신전을 관리하는 분이 지금 서 계신 건데요. 이분이 이렇게 크기가 돼 있다는 소리는 도대체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이제 기둥의 개수는 59개이고요. 그리고 이 한 기둥의 길이는 약 18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터널의 총 길이는 6.3km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하루 500mm의 강우량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저수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지금 부분이 이 건설 현장 당시 이제 사진인데요. 여기 있는 동그란 이 부분으로 물이 이게 쭉 터널로 이제 내려가는 수직 배수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 현장 사진인데요. 굉장히 거대한 터널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배수로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물건들이 또 걸러질 수 있는 거름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정면으로 사진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거대한 구멍과 배수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사진은 빗물 저류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펌프인데요. 이게 펌프가 왜 필요하냐면은 결국에는 도심 지역이라든지 빗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배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들을 이제 흡수를 하잖아요. 이 저류 시설이. 그럼 이 저류 시설이 저장했던 물들을 다시 뽑아 올려가지고 근처에 있는 에도강으로 뽑아내는 펌프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빗물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과 펌프 시설, 그 다음에 배수 터널, 수직으로 빗물이 내려가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로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더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모식도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이제 길이는 약 6.3km에 해당을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보이면은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빗물이 흘러내려가는 공간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수직 배수 탱크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5개의 배수 탱크 안에서 모아진 물들이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에 모여가지고 이 근처에 흐르고 있는 에도강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사진으로 봤던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렇게 5개의 탱크에서 모여져 가지고 에도강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빗물 배수 펌프가 있는 공간에서의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59개의 이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은 이곳에서 이제 모여져 있는 빗물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수로가 막히게 되거나 다시 물이 이제 빠져나가게 됐을 때는 이 공간 부위에 굉장히 큰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파손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물을 채워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압력을 낮춰주고 안전하게 물이 강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호 배수 탱크 사진인데요. 이 배수 탱크 사진도 어마어마합니다. 깊이가 무려 72.1m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깊은 거죠. 여기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게 바로 여기 관리하시는 사람인데,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깊이라든지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수도권 외곽 방수로를 총 관리해서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제실인데요.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로봇이 출동하는 그런 그 본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 영화라든지 전대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간에 대한 약간 환상이라든지 로망이 있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갖추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가 되는 모습이라서,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 신전으로 유명한 곳은 단순히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역할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 지하 신전을 잘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 지하 신전, 그러니까 이 지하 방수로로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에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도권 외곽 방수로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방문을 할 수 있는 게,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이면 텅 비어 있게 되고 물이 채워져 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단순하게 그냥 비가 오지 않을 때 비워두기보다는 시설을 아주 영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관광 명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회 무료로 견학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이곳에 직접 내려가지고 이곳의 공간의 모습이라든지 이 18m의 거대한 이제 59개의 지하 신전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관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환상적인 공간을 두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얼마만큼의 물이 채워진다, 이런 정보도 이제 전달받아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이제 견학하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큰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이고, 또 기간상으로도 14년의 시간이 걸린 엄청난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환상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신전은 단순히 견학지뿐만 아니라 이 공간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촬영지에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대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대물인 가면라이더 촬영 장면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도 이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이런 촬영지뿐만 아니라 또 공연장으로서 활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하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소리의 울림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해서 좋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간이 주는 특별한 느낌의 공연이 더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감동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빗물 저류 시설이 홍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에 더해져서 견학과 그 다음에 촬영지,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이 공간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슷한 시설이 없을까요? 이번 홍수 피해 사례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일대에도 이러한 비슷한 빗물 터널 건설을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이름은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인데요. 양천구 배수터널, 목동 배수터널 모두 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월 빗물 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도쿄 칸타가와 지하 빗물 저장 터널을 참고를 해서 건설된 곳인데요. 아까 지하 신전으로 소개해드렸던 수도권 외곽 방수로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은 도쿄 시내에서 있는 홍수 피해를 막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도권의 외곽 지역의 배수를 담당하고 있다면 여기 도쿄 칸타가와 지하 빗물 터널 같은 경우는 도쿄의 이제 도심에 가까운 빗물 저장 터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빗물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 지름이 12.5에 총 길이는 4.5km고 54만 톤의 그러니까 수영장 1,800개에 해당하는 저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1993년도에는 시간당 이제 47mm의 주택 침수가 3,117채 이렇게 이를 정도로 그 홍수 피해가 심했는데 이런 도쿄 칸타가와 지하 빗물 저장 터널 이외에도 3개 이상의 빗물 터널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빗물 터널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는 2004년도에 이제 시간당 57mm 그러니까 93년도에 있었던 큰 홍수를 일으켰던 빗물의 양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침수는 46채만 굉장히 적은 피해만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빗물 터널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이 된 거죠. 도쿄 칸다가와 지하 빗물 저장 터널을 이제 참고를 해서 건설된 이제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같은 경우는 터널 지름이 5.5에서 10m에 이르고요. 총 길이는 4.7km, 저수 용량은 32만 톤에 이제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수영장으로 1,100개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죠. 서울시의 총 저수 용량이 약 60만 톤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제 가까이가 이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덕분에 양천구 일대는 이번에 강남역의 침수 피해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피해로 막아냈다고 합니다. 한창 이제 비가 많이 왔던 8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넘어가는 이 시기에도 이 신월 배수 터널 같은 경우는 약 58% 정도만 차고 꽤 여유가 있는 정도로 저장 공간이 넉넉했다고 해요. 이 터널 같은 경우는 신월동에 3개의 직수가 있어서 이 근처 물이 이제 배수되는 것을 흡수를 해서요. 목동의 이제 펌프 시설 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펌프 시설을 통해서 안양천 쪽으로 물을 배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모식도인데요. 처음에 보여주셨던 모식도에서 보인 것처럼 수직구가 3개가 존재를 하고 이 수직구를 통해서 모여진 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목동의 빗물 펌프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지하 신전의 위치가 이 모식도와 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안양천으로 내보내기 전에 물을 저장해줘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커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 유수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하 신전의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신월 지하 배수 터널의 수직구 모습인데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신전으로 내려가는 그 규모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태풍이라든지 폭우와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당장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번 홍수 피해 사례처럼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뜨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